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달이 뜨면 지붕마다 은가루가 내려앉는 듯 고요해지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은 세 갈래 산길이 만나는 낮은 골짜기에 자리했고, 앞에는 얕은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오래된 밤나무 숲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이면 보리싹을 살피고, 여름이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했으며, 가을이면 달맞이 밤을 기다렸지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 몇 장이 오래되어 검게 바랜 큰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큰 집은 대대로 마을 제사를 맡아온 도시 집안의 집이었습니다. 문간에는 오래된 나무 문패가 걸려 있었고, 앞마당에는 둥근 우물이 있었으며, 뒷새는 장독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처마 끝, 풍경이 낮게 울렸고, 아침 해가 들면 부엌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말하기를, 밥 짓는 냄새가 끊기지 않으면 집안의 복도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집으로 시집 온 여인은 은서라 불렸습니다. 은서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으나 손끝만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항아리에 채우고 부엌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배운 대로 제사 그릇을 닦고 조상께 올릴 쌀을 따로 골라두었지요. 은서는 늘 말했습니다. 집은 큰 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빠뜨리지 않는 손길로 지키는 것이라고요. 은서의 남편 도유는 마을에서 글을 조금 읽은 사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빛이 반듯하고 말투도 조용하여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으나 해가 갈수록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장터에 나가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자주 늦추었고 손에 쥔 돈을 헤아리는 일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살폈습니다. 은서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두어도 그는 맛을 묻지 않았고 부엌불이 꺼지지 않게 애쓴 마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봄장터에서 채련이라는 여인을 만난 뒤였습니다. 채련은 비단 저고리를 곱게 입고 은장식 꼬지를 머리에 꽂은 여인이었는데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가늘게 접혔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사정을 묻는 말에는 부드럽게 웃고 자기에게 이로운 말에는 더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고 채련은 도윤의 집이 마을 제사를 맡는 큰 집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자주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윤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장터에서 산 붉은 댕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고 문 밖에 숨겨두었고 채련의 이름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발자국도 기울어지는 법이라. 어느 날부터 그는 은서가 차린 저녁상을 물리고 장터 음식 냄새를 묻혀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젖은 신발을 말리고 새벽이면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큰 집에는 재상 위에만 올라오는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게 윤이 나는 나무 가면이었습니다. 눈매는 깊고 입술은 굽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양쪽 뺨에는 세월이 남긴 장금이 실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가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달맞이 밤과 큰 제사 때에만 꺼내 놓았고 제사가 끝나면 깨끗한 흰 보자기에 싸서 안방 깊은 궤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은서는 그 가면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가면의 눈이 자신을 보는 듯하여 밤마다 마음이 서늘했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앞에 서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조상 밥상의 정성이라고요. 은서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철이 가까워지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궤를 열고 가면의 먼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달빛이 맑았습니다.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였고 산길에는 밤송이가 굴러다녔으며 저녁 바람은 부엌문 틈으로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달맞이 밤 축제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남자들은 마을 앞마당에 북을 내걸고 여자들은 송편을 빚고 아이들은 등불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은서도 큰 집 제사상에 올릴 술과 떡을 준비하며 밤마다 장독대 곁에 앉아 달이 차오르는 모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축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장 둥근 달이 뜨는 밤에 선조들에게 한 해의 평안을 고하고 집집마다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특히 도시 큰 집은 마을 제사의 첫 상을 차리는 곳이었으므로 그 집 안주인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은서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단해도 쌀을 여러 번 씻고 깨진 그릇은 골라내고 새벽마다 우물물을 길어 맑은 물만 따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은서가 부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보며 늘 그늘 같은 여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서가 장작을 넣고 있을 때 도윤은 문가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부엌만 지키면 되는 사람이라고요. 은서는 불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안쪽이 타는 듯 했지만 아궁이에 불을 꺼뜨릴 수 없어 젖은 장작을 마른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채련은 더 자주 큰 집 근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일부러 은서와 마주치고 마을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도윤에게 줄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말은 곱게 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큰 집 안주인은 손이 고와야 한다거나 제사상도 이제는 보기 좋게 바뀌어야 한다거나 부엌 냄새가 옷에 배면 귀한 손님 앞에 서기 어렵다거나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은서는 대답 대신 물동이를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남의 집일은 문턱 안에서 끝나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도윤과 채련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본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자 우물가의 물소리 사이로 낮은 수군거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서가 너무 말이 없어 남편 마음을 붙잡지 못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도윤이 복을 몰라본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들을 들은 날에도 쌀겨 묻은 손을 씻고 제상보를 햇볕에 널었습니다. 큰 집 뒤태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힘든 날이면 그 나무 아래 잠시 서 있곤 했습니다. 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 말들이 조금씩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은서는 감나무 아래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침 장작을 팔러 온 만복 어르신이 지게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큰 집에 장작을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서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 타는 불은 겉으로 크게 타오르지 않는다고요. 은서는 그 말에 눈을 들었지만 어르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작을 부엌 옆에 가지런히 쌓고 빈 지게를 지고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준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남은 햇살 아래 제사 그릇을 다시 닦았습니다. 차라 그릇은 오래 문지를수록 깊은 빛이 났고 은서는 그 빛이 자신의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맞이 축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큰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은서는 궤에서 흰 보자기를 꺼내고 그 안에 쌓인 오래된 가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면은 세월을 먹은 듯 묵직했고 마른 나무 냄새와 오래된 향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은서는 깨끗한 천에 물을 조금 묻혀 가면의 이마와 뺨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바깥바람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가면의 깊은 눈매가 은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놀라 손을 멈추었지만 곧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오래된 물건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닦는 동안 지난 세월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밤새 죽을 쓰던 일, 장마에 지붕이 탔을 때 혼자 항아리를 옮기던 일, 도윤이 술에 취해 돌아온 밤에도 다음날 제사상을 빠뜨리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산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지만 그 기억들은 조용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깃에서는 낯선 향냄새가 났고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말없이 밥상을 차리자 그는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맞이 밤에는 채련도 함께 올 것이라고요. 은서는 숟가락을 놓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 맞이할 사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제사상 앞에서 그런 일은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제사상은 낡은 예일 뿐이고 집안의 앞날은 살아있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 옆에 놓인 따뜻한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은 서서히 사라지고 국 표면에는 작은 기름빛만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둥근 빛이 곧 다가올 달처럼 보였습니다. 달은 늘 같은 자리에서 차고 기울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어두워진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련은 큰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고운 비단 보자기를 들고 있었고 뒤에는 장터에서 부리던 젊은 계집종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자 채련은 웃으며 제사상에 올릴 물건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빛깔 좋은 과일과 향이 있었지만 은서는 그 물건들이 정성보다 자랑에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채련은 마당을 둘러보며 이 집은 손볼 곳이 많다고 말했고 은서는 그저 손님으로 온 이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마루 끝에 세웠습니다. 채련은 은서의 조용함을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도윤이 자신에게 달맞이 밤 앞자리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도시 집안의 새 얼굴이 될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은서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얼굴은 웃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픈 날에도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정해진다고요. 채련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웃으며 비단 보자기를 마루에 밀어 놓았습니다. 은서는 그 보자기를 제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져가 따로 두고 자신이 준비한 쌀과 대추와 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독대 위에는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먼 산에는 기러기 울음이 길게 번졌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제사상에는 값비싼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킨 마음을 올리는 것이라고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온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은서는 손을 씻고 다시 가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건넌방에서 뒤척이다가 늦게 잠들었고 마당에는 달빛이 희게 깔렸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레 일어나 안방 궤 앞에 앉았습니다. 흰 보자기 속 가면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윤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향해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빌어야 하는지, 자신이 더 단단해지기를 빌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이 부끄러운 말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축제 전날이 되자 마을은 들뜬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이등을 들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남자들은 마을 앞 큰 북에 가죽을 팽팽히 조였습니다. 여자들은 모여 송편을 빚으며 올해 달이 밝으면 벼도 잘 여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사이에는 도윤과 채련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큰 집 달맞이 자리가 어지러워질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오래된 가면이 올해는 무겁게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소문은 연기처럼 낮게 퍼졌습니다. 은서는 그 소문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솔잎을 씻고 술동이를 닦았습니다. 불 앞에 오래 앉아 있어 얼굴은 붉어졌지만 손놀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이 장작 한 단을 더 가져와 부엌문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그 집의 불씨를 지킨 사람은 언젠가 집도 그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숨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은서는 제상보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흰 천 위에 손을 얹자 오래 씻은 배의 감촉이 차분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꺼내 마루 깊숙한 곳에 두고 그 앞에 작은 향로와 술잔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 불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모두 저 작은 불꽃 같았습니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고 조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때 도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축제에 입을 새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들뜸이 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내일 밤마을 앞마당에서 채련을 자기 곁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는 부엌 일을 마친 뒤 뒤쪽에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달맞이 밤은 사람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화를 내려다가 가면 쪽을 보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루 끝에 놓인 낡은 가면은 어둠 속에서 더욱 깊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괜히 헛기침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촛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집안의 그림자가 조금 물러났고 마루에 나뭇결이 드러났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재상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리라. 이 집의 불은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키리라 하고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리도 하나씩 잦아들었습니다. 냇물 소리만 낮게 흐르고 먼 산의 부엉이 울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부엌문을 닫고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둥근 달이 지붕 위에 걸려 있었고 장독대의 둥근 뚜껑마다 희미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 밥을 짓고 불을 지켰던 수많은 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안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누웠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도윤의 차가운 말도 채련의 비단 웃음도 우물가의 수군거림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아래에서 더 오래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천천히 타는 소리 마을개릇이 맑게 닦이는 소리 마을 북이 멀리서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이미 가슴 안에서 준비되는 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고 내일의 달을 기다렸습니다. 달맞이 아침이 밝자 마을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냇가에는 쌀 씻는 물소리가 이어졌고 우물가에는 젊은 아낙들의 낮은 웃음과 늙은 할머니들의 기침 소리가 섞였습니다. 은서는 해가 아직 산마루에 걸리기도 전에 부엌문을 열고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른 솔가지가 타며 맑은 냄새를 내자 그녀는 마음속 어두운 곳도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도윤이 무엇을 하려는지 생각하면 손끝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은서는 큰 솥에 물을 올리고 어젯밤 불려둔 쌀을 다시 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흰물이 흘러내렸고 물 위에는 작은 쌀겨가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물이 맑아질 때까지 몇 번이고 헹구었습니다. 재상에 오를 밥은 마음이 흐리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종이등을 들고 뛰어다니며 오늘 밤 북이 3번 울리면 달맞이가 시작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은서의 가슴에도 조용히 닿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도윤이 새 두루마기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고 머리끈도 새 것으로 묶었습니다. 은서는 부엌 문 틈으로 그 모습을 잠시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은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더 크게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에는 부엌 뒤편에 머무는 것이 서로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솥뚜껑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재상 앞에서는 누구도 뒤편 사람이 아니라고요. 도윤은 그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축제 아침부터 큰 소리를 내면 마을 사람들이 들을까 두려웠는지 더 말하지 않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서는 그의 뒷모습이 마당 끝에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작은 알맞게 타고 있었고 솥에서는 흰 김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은서는 국자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붙잡을 수 없더라도 오늘의 밥상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일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채련이 큰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알고 지내던 여인 둘을 데리고 왔고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와 꽃무늬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련은 대문 앞에서 마치 이미 이 집 사람이 된 것처럼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은서가 조용히 마루 앞을 막아서자 채련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많은 사람이 볼 텐데 집안 얼굴은 조금 화사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은서는 채련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쌀가루를 앞치마에 살짝 털고 오늘 제사 준비는 집안에서 오래 해오던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련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낡은 저고리와 그을린 손등을 훑어보며 부엌 일을 오래 한 손은 귀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아팠지만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도 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채련을 보고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은서가 보는 앞에서 채련의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을 여자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오늘 밤의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서에게 손님에게 물 한 그릇도 내오지 않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우물가루가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깊게 울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물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서가 다가오자 말을 멈추었지만 멈춘 말은 더 크게 들리는 법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채련이 오늘 앞자리에 선다더라 하고 작게 속삭였고 다른 여인은 큰 집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냐고 혀를 찼습니다. 은서는 물동이를 채우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동이의 가장자리를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물기와 무거운 무게가 그녀를 땅 위에 단단히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북이 걸렸고 그 옆에는 수랑아리와 떡시루가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등불을 흔들며 뛰었고 노인들은 돌담 아래에 앉아 올해 벼농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사이로 도시 큰 집 이야기가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앞자리에 설 것인지, 채련이 정말 새 안주인처럼 나올 것인지, 은서가 그 일을 그냥 넘길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남의 집 아픔도 축제날에는 구경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은서는 해가 기울기 전에 재상에 올릴 음식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송편은 솔잎 향이 배어 있었고 밤은 윤이 나게 삶아졌으며 술은 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가면을 흰 보자기에서 꺼내 재상 맨 뒤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면의 눈은 낮 동안에도 깊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은서는 그 앞에서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빌었다기보다 그저 오늘 밤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촛불 심지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마을 앞마당으로 나갈 시간이 되자 도윤은 은서에게 음식을 들고 뒤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채련과 함께 먼저 나가려 했고 채련은 붉은 치마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마치 축제의 주인처럼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제상 음식을 담은 상자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길은 익숙했고 하늘의 달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 이르자 마을 원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 큰 집의 제사상은 언제나 마을 앞쪽에 놓였습니다. 은서는 상자를 내려놓고 흰볼을 펼쳐 음식들을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손놀림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채련이 사람들 앞에서 살짝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곁에 바짝 섰고 도윤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처럼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발소리가 그 순간 얇은 종이처럼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채련이 자신과 함께 집안의 큰일을 의논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은서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은서는 그저 부엌을 지키며 밥 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느티나무 아래에 떨어지자 바람도 잠시 부른 듯 했습니다. 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오래 버틴 침묵이 그 자리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채련은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집안 제사도 더 보기 좋고 넉넉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 늙은 여자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을 원로 중 하나가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하라고 말하려 했지만 축제의 기운을 깨고 싶지 않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제상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차린 음식들만이 달빛 아래에서 말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복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는 도윤과 채련을 오래 바라보다가 은서 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화도 비웃음도 없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오래된 걱정만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은서에게 들릴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빼앗긴 자리는 하늘 아래에서 다시 묻는 법이라고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조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못 들은 척했지만 채련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부채 끝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둥근 달이 산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등불을 켰고 느티나무 그림자가 길게 마당을 덮었습니다. 제상 위에는 오래된 가면이 놓여 있었지만 도윤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련을 자기 곁에 세운 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채련은 비단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밝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첫 북소리가 울리기 전 마을 아이 하나가 제상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큰 소리로 가면이 이상하다고 외쳤습니다. 어른들은 아이 장난이라 여겼지만 몇몇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상 위의 가면은 분명 처음 놓인 방향에서 아주 조금 비껴나 있었습니다. 은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놓았을 때 가면은 제상 중앙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옆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재상보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굳히며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채련도 웃으며 오래된 물건은 원래 흔들리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은 조금 떨렸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면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의 등불들은 바람도 없는데 작은 불꽃을 떨었고 북을 잡은 청년은 아직 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큰 북이 첫 번째로 울렸습니다. 둥하는 깊은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재상 위의 가면이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할 만큼 느렸지만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가면의 깊은 눈매는 도윤도 채련도 아닌 은서를 향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은서는 재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 눌러둔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일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땅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져 재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말하며 가면을 다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복 어르신이 지팡이로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르신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 앞의 물건은 손보다 먼저 마음을 묻는다고요. 도윤은 어르신을 노려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밀치지 못했습니다. 채련은 도윤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부채가 조금씩 접히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큰 흉년이 들던 해에도 그 가면이 집을 지킬 사람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말들은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곧 낮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조상 가면이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집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채련은 그런 낡은 이야기를 믿느냐며 웃으려 했지만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달빛은 점점 밝아지고 가면의 눈은 변함없이 은서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서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재상 위의 떡과 술밥과 과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때 늙은 할머니가 은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차린 상은 해마다 달빛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은서는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오늘 밤 자신이 버틴 모든 것이 물처럼 흩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채련의 손을 다시 잡고 집안의 일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며 오래된 가면 하나가 사람의 자리를 정할 수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넓은 마당에서 이상하게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반대로 은서의 침묵은 더 깊게 남았습니다. 북을 잡은 청년은 원로들의 눈치를 보며 두 번째 북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달맞이 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채련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은서가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고 오래된 이야기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엌에서 가면을 만진 사람은 은서뿐이니 가면이 돌아간 것도 은서의 손길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웅성거렸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채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상 위의 음식은 거짓을 담으면 먼저 식고 정성을 담으면 밤새 향이 남는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재상 위의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없었습니다. 가면 아래의 흰 보자기 끝이 아주 살짝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보았고 만복 어르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더 높이 올라왔고 마을 앞마당은 낮보다 환한 듯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뚜렷해졌고 채련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 밤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지만 모두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재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가면을 만지지 않고 그 앞에 놓인 술잔만 바로 세웠습니다. 술잔은 조금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상 밥상의 정성은 언젠가 사람의 입보다 먼저 말한다고요.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북옆에선 청년이 마침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북소리는 첫 번째보다 더 깊고 길게 울렸습니다. 둥하고 울린 소리가 느티나무의 굵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더니 마치 산등성이와 골짜기 사이를 돌아 다시 마당으로 내려오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였고 아이들조차 등불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무렵 재상 위에 놓인 흰 보자기 끝이 다시 한번 살짝 들렸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보고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여전히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는 나무로 깎인 것이 분명한데도 오래 참고 기다린 사람의 눈처럼 깊고 묵직했습니다. 채련은 더 이상 웃지 못하고 도윤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턱을 세웠지만 그의 눈동자는 자꾸 재상과 은서를 오갔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의논했습니다. 오래된 전설이 장난인지 하늘의 뜻인지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재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도시 큰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면을 향해 오래 고개를 숙인 뒤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손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맑은 사람이 먼저 서야 한다고요. 은서는 그 말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흐트러진 보자기 끝만 눈으로 살폈습니다. 채련은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모두 은서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가 오늘 제사상을 혼자 차렸고 가면도 혼자 닦았으니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말에 몇몇 젊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심은 작은 불씨처럼 쉽게 번지는 법이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조용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가면을 닦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해마다 하던 일이며 그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재상 앞에 놓인 음식과 그릇을 가리키며 이 상에 오른 것은 오늘 하루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해의 손길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손마디와 그을린 손등에는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서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부엌길을 오래 했다고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복 어르신이 지팡이를 땅에 한번 짚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우습게 본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도윤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채련은 어르신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마을 원로들의 눈빛이 차가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재상 아래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은서는 놀라가면
아래를 보았고 원로들도 동시에 몸을 굽혔습니다. 가면이 놓인 나무 받침의 한쪽 틈에서 낡은 비단끈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끈 끝에 닿자 희미한 금빛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급히 앞으로 가려 했지만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요. 은서는 그 끈을 바라보며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가면 받침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물건은 사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그저 늙은 사람의 걱정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받침 틈에서 오래 감추어진 무언가가 스스로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올렸습니다. 채련은 비단 끈을 보자 얼굴빛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서가 미리 숨겨 놓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쉽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 받침은 오래전부터 재상 위에만 놓였고 평소에는 궤 속에 잠겨 있었으니 부엌길을 하는 은서 혼자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어릴 적 그 가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물건이며 집안에 큰 잘못이 생기면 가면이 먼저 집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아이를 겁주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가 미뤄두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채련의 손을 놓았습니다. 채련은 그 작은 움직임을 느끼고 도윤을 원망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은서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손을 대면 채련의 의심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복 어르신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올해 이 집에 장작을 드렸고 제사 때마다 바깥불을 지켜주셨으니 먼저 보아달라고요. 만복 어르신은 잠시 은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상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받침 옆에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었습니다. 비단 끈은 아주 낡아 손끝만 닿아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그것을 잡아당기지 않고 원로들에게 가까이 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끈의 매듭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도씨 집안의 시어머니가 쓰던 매듭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 말을 듣고 술렁였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무언가를 남겼다면 그것은 아마도 집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침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원로들은 달맞이 제사가 끝나기 전에는 제상 위 물건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것이 오래된 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고 선조들에게 술을 올린 뒤에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련은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은서에게 기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윤 곁으로 붙어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 자리도 흔들릴 것이라고요. 도윤은 그 말에 자존심이 다시 자극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래된 풍습이 사람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장남이고 집문서도 자기 손에 있으니 누구도 그 자리를 흔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집문서가 있어도 집밥을 버리면 문 밖 사람이나 다름없다고요. 도윤은 그 말을 들은 듯 했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달빛은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까지 그대로 비추었습니다. 은서는 도윤을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밤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지킨 것은 남편의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조상 밥상의 정성. 새벽마다 꺼지지 않던 불시 장독대 위에 햇살 병든 날에도 빠뜨리지 않은 밥 한 그릇이 모두 그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을 법대로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넓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서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축제는 잠시 멈춘 듯 했으나 원로들은 제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을 잡은 청년은 다시 제자리에 섰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은서는 술잔을 두 손으로 들어 원로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은 조금 떨렸지만 술은 넘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손에도 정성이 담기면 그 술은 맑다고요. 제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조용히 절을 했고 북소리 사이사이에는 발소리조차 작아졌습니다. 채련은 뒤편에 서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자리를 차지하리라 믿고 왔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녀에게 술잔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막을 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재상 곁에서 음식을 바로잡고 꺼지려는 촛불 심지를 조심스레 세웠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까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사가 이어지는 동안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면 아래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피운 향의 냄새와 달랐습니다. 오래된 옷장 속 비단과 마른 쑥 묵은 나무 깨끗이 씻은 쌀 냄새가 한데 섞인 듯 했습니다. 은서는 그 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사 전날마다 안방에서 풍기던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도 그 냄새를 맡고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도시 어멈의 손냄새라고 속삭였습니다. 채련은 그 향기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몰래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마을 여인 하나가 그녀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채련에게 왜 벌써 물러서느냐고 물었습니다. 채련은 얼굴을 굳히며 바람이 차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채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상에 놓인 국그릇을 바르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 확인해야 할 일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숨겨진 비단끈의 끝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만복 어르신은 은서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소리치지 않은 것이 이 일을 여기까지 데려왔다고요.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서는 그의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참고 산 세월이 누군가에게는 약함으로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무심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참음이 도망이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버팀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준 듯 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북소리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로들은 모두 재상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둥글게 서고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가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마을 한가운데에 걸린 등불처럼 밝았습니다. 도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채련은 손에 든 부채를 거의 구겨 놓았습니다. 은서는 재상 오른쪽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더는 쫓겨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을 잡은 청년이 원로들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북이 울린 뒤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모두의 눈앞에서 열어야 한다고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이 오늘 자신을 부른 것은 단지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기 직전 은서는 도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밤마다 문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은 그의 얼굴보다 재상 위의 불꽃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윤도 은서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의 그림자가 달빛에 짧아졌고 사람들의 숨결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북채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은서는 마음속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밤을 넘기게 해달라고요.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가 아직도 뒤대서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지팡이를 꼭 쥐었고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과 채련 마을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가면까지 모두 한순간 한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북채가 마침내 북가죽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북소리는 마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앉는 듯 울렸습니다. 둥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재상 위에 촛불이 한 번 길게 흔들렸고 가면 아래의 나무 받침에서 마른 숨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걸음씩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손을 먼저 뻗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만복 어르신이 받친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가면이 아주 조금 들썩였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두 손을 떨며 나무 받침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받침 아래에는 먼지가 쌓여 있을 줄 알았으나 놀랍게도 깨끗한 비단 봉투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은 세월의 발에 누런빛이 되었지만 매듭은 단단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솔잎 무늬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무늬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제사 보자기에 자주 놓던 바로 그 무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게 번졌습니다. 도윤은 앞으로 나서며 그 봉투는 자기 집 물건이니 자신이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은 그를 막았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는 집안의 물건이라 해도 오늘은 마을 재상 위에서 나온 것이니 모두의 눈앞에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채련은 그의 뒤에 서서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소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비단 봉투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서를 바라보며 봉투를 열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에게 허락을 묻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늘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자신에게 지금 마을의 가장 오래된 사람이 먼저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낮은 목소리로 조상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면 열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만복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비단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며 열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접힌 한지, 여러 장과 작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말라 있었지만 글씨는 뜻밖에도 또렷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을 지낸 늙은 원로가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씻은 뒤 한지를 받았고 달빛과 등불을 함께 비추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자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글은 도씨 집안의 오래전 어른이 남긴 말이었고 집을 잇는 사람의 뜻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기와와 문서만으로 이어지는 집이 아니며 부엌의 불씨와 조상 밥상을 지킨 손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는 잠시 마루에 앉을 수 있으나 집의 숨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닥쳐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몰라볼 때에는 재상 위가면이 바라보는 사람을 따르라 했습니다. 훈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저 겁주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채련은 한지의 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글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일을 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은서의 거친 손과 재상 위 가지런한 음식, 그리고 가면 아래에서 나온 글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훈장은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도윤의 어머니가 남긴 짧은 글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앞장보다 조금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병들어 누운 해에 이 글을 다시 싸두며 은서가 말없이 집을 지켜온 것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새벽마다 아궁이 불을 살리고 비 오는 날에는 장독을 덮고 자신이 약을 넘기지 못하던 밤에도 죽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일 훗날 누군가 은서를 부엌에만 어울리는 사람이라 낮추거든 그 부엌이 이 집의 숨구멍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손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조상 앞에 술잔을 올릴 자격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훈장은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여자 몇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치마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빛 속에서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보아온 은서는 늘 조용한 아내였고 필요할 때 밥을 차리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무심함을 크게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은서는 그가 알지 못했던 집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그런 도윤의 흔들림을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글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목소리조차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채련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남의 정성을 쉽게 거짓이라 부른다고요. 그 한마디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채련은 얼굴을 붉히며 어르신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등은 굽었어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로 할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은 도씨 어멈의 손글씨가 맞고 봉투의 매듭도 그가 살아있을 때 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 끄덕이는 움직임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나무패를 살펴보던 훈장이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패 뒷면에는 집안 창고에 오래된 궤를 여는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도윤에게 그 궤가 아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안방 깊은 곳에 어머니가 쓰던 궤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 몇과 원로들은 확인을 위해 큰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앞에서 걸어야 한다고요. 일행은 등불을 들고 도시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익숙했지만 밤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은서는 늘 음식 상자나 물동이를 들고 뒤따라 걷던 길을 처음으로 빈손으로 앞서 걸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큰 집 대문까지 이어진 흙길 위에 달빛이 하얗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조금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따라왔고 채련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불편하게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 집 안방에 들어서자 오래된 궤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잠금쇠는 그대로였습니다. 은서는 그 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철마다 제사 보자기와 오래된 옷을 꺼내던 바로 그 궤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의 표시대로 잠금쇠를 맞추었습니다. 잠시 후 딸 옥각하는 소리가 났고 궤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마른 쑥과 묵은 비단 냄새가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궤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가 따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훈장이 장부를 펼치자 거기에는 은서가 시집 온 뒤 해마다 제사 준비에 쓴 곡식과 돈,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판 물건 장마 때 고친 지붕 비용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장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손길을 조용히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장부 마지막 장에는 더 분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집안의 체면을 잊고 바깥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 집의 큰 열쇠와 제사 권한은 은서에게 맡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만으로 집을 잇는 시대라 해도 집을 살리는 사람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남아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그 글을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마루 아래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채련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장남이니 이런 글이 있어도 자신이 원하면 다시 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의 밤 공기 속에서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을 원로 할머니가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의 집 밥상을 업신 여긴 사람이 그 집의 안방을 탐하면 안 된다고요. 채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를 따라왔던 장터 여인 둘도 더는 곁에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채련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채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는 그녀의 화려한 옷과 부드러운 말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화려함은 재상 앞에서 흩어진 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오늘 밤은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채련은 부채를 품에 구겨 넣고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치맛자락은 여러 번 문턱에 걸렸습니다. 채련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마당에는 긴 숨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궤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장부를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그 장부의 글씨마다 병든 손의 떨림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늦게나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로 할머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제사 열쇠를 네가 맡아야 한다고요. 은서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은서를 낮춘 일, 채련의 손을 잡고 재상 앞에 선 일, 그동안 은서의 정성을 하찮게 여긴 일을 모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북소리 한 번으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서두를 수 없으나 집의 불은 오늘도 꺼뜨리지 않겠다고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도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괴한의 열쇠 꾸러미를 들어 원로들에게 보인 뒤 제상 물건을 다시 마을 앞마당으로 가져가 제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로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장작불을 새로 살려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 기다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 집 마당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밤은 깊고 엄숙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제상은 흐트러지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면을 제자리로 모시고 새로 찾은 한지와 장부를 흰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다시 술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조용한 손길로 술잔을 채웠고 달빛은 잔 속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래된 집이 다시 숨을 고르는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마무리되자 원로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은서가 도시 큰 집의 제사와 부엌부를 맡을 사람임을 알렸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바로 세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은서를 두고 수군거리던 안악들도 다가와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서는 그들에게 원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은 송편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있던 축제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제상 옆에서 남은 음식을 가지런히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작은 송편을 손에 쥐어 주었고 노인들에게는 따뜻한 술을 조금씩 돌렸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가에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일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집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조용하고 무거운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은서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식은 국그릇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불가에 앉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서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여겼을 그 손길이 이제는 자신이 잃을 뻔한 집의 중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다가가 도와주려 했지만 은서는 서두르지 말라는 듯 조용히 다른 그릇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릇을 받아들고 말없이 아이들에게 송편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처음 배우는 침묵도 때로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축제의 소라는 잔잔한 숨결처럼 바뀌었습니다. 북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머니 무릎에 기대 졸기 시작했습니다. 원로들은 제상 위의 가면을 다시 흰 보자기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가면을 싸기 전 모두는 그 눈이 더 이상 누군가를 꾸짖듯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해야 할 말을 마친 뒤 조용히 쉬려는 얼굴 같았습니다. 은서는 두 손으로 가면 앞에 절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식어가는 장작불과 남은 달빛, 그리고 은서가 정리한 빈 그릇들이 남았습니다. 만복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남아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이 너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너도 네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보지 말라고요. 은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은 빈 지게를 지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흙길 위에서 부드럽게 멀어졌습니다. 은서는 도윤과 함께 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많은 말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밤에는 누구도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먼저 부엌으로 가 아궁이 속 불씨를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붉은 빛이 아직 재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장작 하나를 넣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곧 약한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도윤은 문 밖에 서서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오늘 밤 무엇보다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큰 솥에 남은 물을 데웠습니다. 축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은 긴 밤을 가라앉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도 물을 한 그릇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다시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은서의 얼굴을 보고 삼켰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보다 조용히 바뀌는 날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부엌문 밖에서는 달빛이 장독대 위에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은서는 가면과 장부와 열쇠 꾸러미를 안방 깊은 곳에 다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숨기듯 넣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흰 보자기에 싸서 누구나 조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문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서는 곳이 아니니 내일부터는 모두가 자기 자리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요. 도윤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요. 바깥에서는 달맞이 밤의 마지막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큰 집은 오랜 소란 끝에 깊은 숨을 내쉬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부엌문을 닫기 전에 아궁이의 불씨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작은 빛은 제 아래에서 곱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밝혀진 것은 오래 숨겨진 글만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큰 집은 오래 울던 북소리의 메아리를 모두 내려놓은 듯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잠든 마을의 숨결을 들으며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 불씨는 아주 작았지만 재를 살짝 헤치면 붉은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솔가지를 조금 넣고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살아나자 솥뚜껑에 맺힌 밤이슬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어제의 소라는 멀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은서를 낮추던 자신의 목소리가 되살아났고 눈을 뜨면 재상이 가면이 은서를 향해 돌아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집문서보다 밥 한 그릇의 정성이 무겁다는 말을 그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에 희미하게 번지자 그는 조용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불타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서는 도윤이 문 밖에 선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물을 데우고 남은 쌀을 씻고 장독대에서 간장을 조금 떠왔습니다. 달맞이 밤을 보낸 다음 날에는 속을 편하게 하는 죽을 끓이는 것이 마을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솥안에 쌀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도 장작을 넣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장작은 마른 것부터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처음 받은 길 안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부엌 옆에 쌓인 장작 가운데 마른 것을 골라 조심스럽게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서가 당연히 했을 일이라 여기고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장작 하나가 불길을 바꾸는 것을 보며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솥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불은 급히 키우면 연기만 많이 나니 천천히 숨을 맞춰야 한다고요. 도윤은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해가 산 위로 올라오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우물가에는 어젯밤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말투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누구도 은서를 흉보듯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된 집이
제대로 주인을 알아보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몇 안악들은 어제 자신들이 속삭인 말이 부끄러웠는지 큰 집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먼저 용기를 내어 은서에게 줄무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대문을 열고 그 여인을 맞았습니다. 여인은 어젯밤 마음이 어수선하여 제대로 돕지 못했다며 물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그 물을 두 손으로 받고 죽에 넣으면 달고 시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갓 빚은 떡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깨끗이 씻은 배추를 들고 왔습니다. 마을의 사과는 큰 말보다 작은 손길로 먼저 들어왔고 은서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만복 어르신도 해가 높기 전에 큰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빈 지게를 내려놓고 어제 쓰고 남은 장작을 살피더니 몇 단을 더 쌓아 주었습니다. 은서가 물 한 그릇을 내밀자 어르신은 두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부엌문 앞에 앉아 한동안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을 지키는 손이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은 더 말하지 않고 지게를 짊어졌지만 그의 뒷모습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낮 원로들은 큰 집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의 장부와 오래된 한지를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내놓았습니다. 훈장은 다시 글을 읽었고 원로들은 도시 큰 집의 제사 열쇠와 부엌 살림의 큰 권한을 은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윤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로들이 묻자 자신이 그동안 집을 바깥 체면으로만 보았고 은서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낮게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서툴렀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장독 뚜껑처럼 덮는다고 바로 익지 않습니다. 오래 햇볕을 받고 때로는 바람도 맞아야 깊은 맛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녀는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게 용서받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누구의 수고도 낮추지 않는 것이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로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의 공기가 조금 더 바르게 섰습니다. 며칠 동안 큰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우물물을 길어보았고 물동이가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다가 은서가 왜 새벽마다 허리를 한 번씩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그가 서툴게 쓸어놓은 마당을 다시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빗자루는 결을 따라 밀어야 흙먼지가 덜 일어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 없이 다시 쓸었습니다. 채련의 이야기는 장터를 지나 다른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며 그 일을 구경거리로 삼는 것을 삼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온 안악이 채련이 먼 친척 집으로 갔다는 말을 전했지만 은서는 그저 장독 뚜껑을 덮으며 바람이 차니 모두 옷깃을 여미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오래 붙들면 손에 가시가 박히는 법입니다. 은서는 가시를 쥐기보다 불씨를 살피는 쪽을 택했습니다. 가을은 더 깊어졌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붉은 감이 하나둘 물들었고 밤나무 숲에서는 마른 잎이 낮게 굴렀습니다. 은서는 마을 여자들과 함께 큰 집 뒷앞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손이 모였습니다. 한 안악은 배추를 절이고 다른 이는 고춧가루를 나누고 늙은 할머니는 소금 간을 보았습니다. 은서는 가운데 앉아 양념을 버무리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시끄럽지 않고
오래 비어있던 마당을 채우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은서는 큰 솥에 무죽을 끓이고 갓 담근 겉절이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은서를 부엌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은서에게 먼저 숟가락을 들라고 권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것을 보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루 아래에서 도윤이 물그릇을 돌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는 앞자리에 앉지 않았고 뒤에서 필요한 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달맞이 밤의 일을 흉내내며 종이 가면을 만들어 서로를 놀렸습니다. 한 아이가 은서 앞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가면이 사람을 알아보느냐고요. 은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 지켜본 것은 때가 되면 말없이 방향을 알려준다고요. 아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가면을 들고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오래된 가면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과 만복 어르신 원로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은서는 깨끗한 천으로 가면을 닦고 재상 위에 올리기 전 잠시 마루에 두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조용히 절했습니다. 그는 가면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몰라본 세월과 정성 앞에 절하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말없이 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얼음이 아주 조금씩 녹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물을 함부로 흐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사랑채에 걸려 있던 낡은 문패를 닦았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글자가 흐릿했지만 젖은 천으로 여러 번 문지르자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서에게 문패를 새로 바꾸자고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새 것으로 덮는 것보다 오래된 것을 바르게 닦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버리기 전에 먼저 묻어야 한다고요. 왜 낡았는지, 왜 남았는지 말입니다. 도윤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서를 낡은 집안일처럼 여겼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낡은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부엌 앞에 앉아 은서가 장을 담그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해 장마가 심해 장독이 넘어질 뻔했는지, 어느 겨울에는 콩이 모자라 이웃집과 나누어 담갔는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맛보았던 된장국이 어떤 냄새였는지 은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겨울 준비가 시작될 무렵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일이 바로잡힌 뒤 첫 김장과 첫 메주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은서는 마을 사람들을 큰 집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누구는 쌀을 가져오고 누구는 말린 나무를 가져오고 만복 어르신은 가장 잘 마른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은서는 큰 솥에 국을 끓이고 도윤은 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원로 할머니는 제일 먼저 재상에 작은 밥그릇을 올리고 오늘의 평안을 고했습니다. 그릇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습니다. 잔치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국을 나누어 먹고 아이들은 마루 아래에서 감껍질을 말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은서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바빴지만 이제 그 바쁨은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빈 그릇을 받아주고 누군가 장작을 넣어주고 누군가 아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물을 데우고 술잔을 씻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은서는 그릇을 다시 빼앗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잔치가 끝나갈 때 원로 할머니가 은서를 마당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은서는 손에 물기가 남은 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큰 집의 안주인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올 불빛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러고는 은서의 손에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는 그 열쇠의 무게를 느끼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 무게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은서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긴 변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한 가지씩 집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아궁이 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은 오늘 따뜻해도 내일 식을 수 있으니 날마다 불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달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한 그릇은 용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겨울 첫바람이 불던 밤 은서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달맞이 밤의 달처럼 둥글지는 않았지만 하늘에는 맑은 조각달이 떠 있었습니다. 장독 뚜껑 위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았고 멀리 산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는 두꺼운 저고리를 여미고 장독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작은 등불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는 춥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괜찮다고 말하며 장은 겨울 찬 기운을 지나야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상처도 집도 사람도 찬 계절을 지나며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등불을 높이 들었고 은서는 장독 뚜껑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장독대 옆에 나란히 길게 놓였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그림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린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리고 곧 다시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은서는 오래된 가면을 보관한 궤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궤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가면은 이제 두려움의 물건도 억울함을 풀어주는 물건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알려주는 오래된 증인이었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 집의 불을 쉽게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창호지 밖에서는 조각달이 구름 사이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자 큰 집에는 따뜻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부엌에는 남은 죽이 약한 불 위에서 식지 않게 놓여 있었고 마루에는 깨끗이 씻은 그릇들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랑채 불을 끄기 전에 마당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물에 두레박이 젖어 있으면 엎어 두어야 한다는 것. 문풍지는 바람 들기 전에 미리 손봐야 한다는 것. 부엌불은 잠들기 전 반드시 재를 덮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불씨는 부드럽게 붉었고 더는 크게 타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를 살짝 덮어 밤새 숨이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문을 닫기 전 마당과 장독대와 어두운 하늘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날들이 모두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알아보지 않아도 정성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서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지만 도윤은 문가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다음 새벽에는 자신이 먼저 장작을 고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큰 집 위로 밤이 내려앉고 마을의 지붕들은 고요한 숨을 쉬었습니다. 오래된 가면은 궤 속에서 잠들고 부엌의 불씨는 제 아래에서 작고
따뜻하게 살아 있었습니다.